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한 번 물난리가 났던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는 등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괴물폭우로 인해 광주에서는 특히 북구 신안교 인근의 피해가 컸는데 주민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수해가 심각하지만 농촌 고령화로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물김 폐기 대책과 전남 국립의대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사흘간의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참담한 마음인데요. 문제는 한 번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500mm가 넘게 쏟아진 비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서구의 한 가구점입니다. 지하 전시장에 물이 차면서 멀쩡한 가구들이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버린 가구만 1000여 개, 피해 금액은 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도움은 안 돼. 천천히 한 발씩 동생이 하나 둘. 보시는 것처럼 물이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요.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도 같은 곳이 침수돼 큰 피해가 났습니다. 5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다시 또 시작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서워서 사업을 이거 할 수가 있냐고 5년 전에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상습 침수 구역인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대입니다. 물이 주택 안까지 들어오면서 가전제품들도 전부 물에 젖었습니다. 내부는 바닥 장판과 벽지까지 모두 갈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곳 주민들도 매번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수 조류 시설인데 그게 완공이 됐으면 피해가 어느 정도 경감이 됐겠죠, 저희가. 현재까지 광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300건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360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재해가 반복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무섭게 쏟아진 괴물폭우로 광주에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북구 신안교 인근입니다. 주민은 급류에 실종됐고 마을은 초토화됐는데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진 둑 사이로 흙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앞길에 세워둔 차들은 겨우 천정만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영상 속의 그 마을, 이 마을 80대 주민은 모두 잠겨버린 집을 빠져나와 마을길을 걷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손으로 묶고 있다가 사람이 절로 따라가는데 여기서 저 끝에 보이는데 못 주고 가거든요. 인명피해뿐 아닙니다. 일대에서만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홍수 예방을 위해 세운 시설물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목합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옹벽입니다. 정인 키높이로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됐는데 되려 마을로 쏟아진 빗물을 가두는 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비에 사방에서 넘친 물이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서방천의 물이 마을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 방어벽이 하천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을 고립시킨 겁니다. 물이 빠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물이 모여버린 거예요, 거기가. 이게 보호하려고 해놓은 게 더 주민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이번같이 대형 사고가 안 난 이유가 이 방벽이 없으면 물이 잘 빠져요. 턱없이 좁고 또 적은 배수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해라고 이렇게 적은 구멍을 뚫어놨는데
안 팠죠. 이 공사에만 세금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북구는 훼손된 방어벽을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서방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광주천 철교 교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난 피해는 커질 텐데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은 특히 기후가 이제는 재난으로 일상화가 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극한의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면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해진다는 절기대서인데요. 절기답게 폭염은 더 확대됐습니다. 전남 완도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내내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60mm로 예보된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위성 영상상으로는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전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열대야는 쉬어갔습니다만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전남 지역 농가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농가는 출하를 앞둔 작물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가 하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농촌 고령화로 복구 작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군의 한 멜론 재배 농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멜론 줄기는 메말라 있고 멜론은 진흙탕을 나뒹굽니다. 이틀 동안 빗물을 머금은 멜론은 곳곳이 움푹 파이면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하를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지만 이번 비로 전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 심정이죠.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하고 일주일 후부터 이제 계속 수확하는데 지금 이제 전혀 수확 못해요. 한 2억 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를 봤어요. 딸기 농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딸기 비닐하우스 안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딸기 모종이 심겨져 있던 스티로폼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딸기 모종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농민들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10월 말부터 수확해서 5월 말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번 농사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8동이 있는데 다 지금 8동이 다 지금 100% 다 손해입니다. 작물 피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농촌마을 한쪽 도로에 냉장고와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과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치우지 못한 겁니다. 이곳부터 100m가량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침수 피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우기가 영 어렵죠. 첫째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이 못 치우니까. 젊은 층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친다더니 그러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겠다. 전남에서는 이번 비로 주택 반파와 침수가 570여 건, 오리와 닭, 돼지 등 가축 폐사가 29만여 마리, 농작물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돼 잠정 피해액만 35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막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19 민주이념에 관한 내용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헌신적으로 실천했고 이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했다며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5.18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 후보자 신분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5.18 정신을 생각할 때 희생된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보장하겠다며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선거 브로커와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군수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긴 지역기자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군수 예비후보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대의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진행됐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물김 폐기 대책과 전남 국립의대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전남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좋은 물김 폐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른 김 가공 공장의 재고가 쌓였고 결국 5,700여 톤의 물김이 폐기됐습니다. 이 같은 물김 폐기량은 지난해보다 5배, 지난 2023년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내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물김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마른 김 공장 시설 개선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마른 김 생산기계 20대가 새 기계로 교체돼 일일 생산 능력이 10만 속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달에 한정돼서 한 일일 182톤이 초과 생산됐었거든요.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마른 김 가공 기계 교체 사업을 통해서 가공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시설 과잉 투자로 마른 김 생산량이 늘어나 물김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올해 초 하루 최대 4,300여 톤이 생산돼 물김 폐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하루 물김 처리 물량이 5,900여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남 지역 양식 면적도 올해 40여 헥타르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역비 10억 원 지불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비 10억 원을 드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역 자체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건데 물론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솔직히 10억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김용록 지사는 이런 용역 과정 없이 대학이 선정될 수 없었다며 마치 양대학 통합이 의대 설립 용역 때문이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양대학이 결국 통합까지 될 수 있도록 영역 과정이 이제 공모회에서 하나만 선정한 게 아니라 그 방식까지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은 도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문제에 대해 동서간 갈등이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도 경쟁을 갈등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문제이자 전라남도의 현안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해상풍력과 어민들의 상생 방안부터 도심 침수 대응까지 전남의 계획을 안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민 반발과 관련해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처럼 해상풍력에도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개발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에게 고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펀드나 기금을 마련 중이며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 등과 협의해 대체 어장과 새로운 양식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규모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속도에 비해 전력개통 수용 능력이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도권으로 향하는 광역 송전망 확충이라는 대안과 함께 기업 유치로 전력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망을 혁신하는 방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극한호우로 도내 주택 570여 채가 침수된 것과 관련해 전남의 도시 침수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34만여 개의 빗물 바지를 설치해 매년 80억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전남. 하지만 빗물 바지에는 담배꽁초와 낙엽 등이 쌓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곳들부터 우선 수위를 정해서 빗물바지 막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도 전략하고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빗물바지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구조물 개발 등 개선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한 활용과 대응책 마련 이외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이 오르내린 도정, 교육, 행정 질의, 전남 AI 클러스터 유치와 목포대 도립대 통합과정 점검 등을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차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광주시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윤 신임 대표이사는 비엔날레를 통해 광주를 국제미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한 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고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로봇 내시경이 국내 최초로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폐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최근 울산에 도입된 로봇 기관지 내시경 장비입니다. 가느다란 내시경이 사전에 촬영한 폐 내부 지도를 따라 깊숙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복잡한 폐 내부를 로봇이 미리 계산해둔 길을 따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찾아간 뒤에는 안전하게 조직도 떼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시경은 사람이 직접 장비를 들고 조작해야 해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폐의 깊숙한 곳에 있는 조직을 검사하려면 수술 외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관지 내시경은 사람이 직접 위치를 고정해야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위치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70대 남성 환자가 로봇 내시경의 도움으로 수술 없이 조기에 폐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1cm 미만의 이제 작은 결절이어서 이제 수술 말고는 다른 조직 검사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요 로봇 기관지경이랑 요 콤비키티 두 가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폐암으로 일단 진단이 되었고, 로봇 기관지 내시경은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도울 뿐 아니라 작은 폐암의 수술 범위 결정과 방사선 치료와의 연계 등 치료에까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기 발견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조기 발견이 해서 치료에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생존율 향상과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로봇 기관지 내시경이 도입된 곳은 울산과 국립암센터 2곳뿐.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울산이 폐암 진단과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지난 4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기념하는 봉헌식과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음악회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일회성 행사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이 피워진 위패봉안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가 단상에 올려집니다. 지난 4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 인증서가 제주에 도착하면서 4.3 영령들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봉헌식이 진행된 겁니다. 떠나신 영령님들 앞에 이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4.3 유족들도 뜻깊은 행사에 100명이 넘게 참여해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선된 도리로서 영령님들께 조금이나마 한 것 같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또 영령님들께 죄스러운 마음이 덜할 것 같습니다. 등재된 4.3 기록물은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수영인 명부와 옥중 엽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 기록 등입니다.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함께 4.3의 아픔과 그 승화의 과정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제주 탑동해변 공연장에서는 등재 기념식과 함께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송소희와 소양, 윤도현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등재 기념 행사에 쓰인 예산은 1억 8천만 원. 올해 4.3 학술연구에는 2,700만 원만 쓰고 6배가 넘는 많은 돈을 기념 행사에 쏟아부으면서 일회성 행사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등재 사실을 널리 알리는 취지의 행사로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이 된 기록물의 90% 이상은 4.3 평화재단 수장고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상황. 4.3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만큼 등재된 기념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4.3 기록관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등을 논의하는 대중교통혁신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대중교통 노선 등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혁신회의는 노사상생과 재정혁신, 노선혁신 등의 분과로 나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체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준공영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올 상반기 광주공항 국제선 개항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모두 43건의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공항과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기업회생과 제도 개선 등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또 광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여는 등 정치권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인 오늘은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답게 폭염은 더 확대됐습니다. 전남 완도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내내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60mm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소나기 특성상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보면 위성 영상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인데요. 전남 내륙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무렵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4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4도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